안녕하세요. 네, 저희 애니어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블랙. 네. 열심히 또 PD 역할 하면서 하실 거라 계속 안 해보실 거죠? 네, 가끔 쳐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시간 때문에 이렇게 잘랐어요. 어느 부분을 잘랐냐 하면 각 유형별 욕망, 그리고 욕망의 왜곡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기억이 나시지?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기억나세요? 모든 걸 기억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네. 네. 본능형, 장형에 대한 욕망 쭉 훑었고 그다음에 감정형 욕망 쭉 훑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형 들어갈 건데 욕망과 욕망의 왜곡은 어린 시절의 메시지와 좀 관련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메시지가 부족했느냐에 따라서 또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내가 없는 구멍에 대한 그 두려움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욕망인데 메꾸기 위해서 무엇을 욕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김PD님 어떤 욕망을 갖고 계세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행복해야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사고형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고 무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6번은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7번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박탈당할까 봐 그리고 고통에 빠질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두려움과 연결된 이제 욕망을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뭔가 개발해내고 데이터를 쌓고 뭔가 준비하고 이런 성향이잖아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네, 훌륭하시죠. 5번은 그래서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네. 그 욕망을 메꿀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종종 들죠. 이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망하면은 약간 3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용어에서? 그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남들에 대한 평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유능함과 네. 그 5번의 유능함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물론 5번이라고 해서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유능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내가 갈 미래의 길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함을 갖고 싶은 거죠. 준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데서 나오는 유능감이 아니라 네. 내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유능함. 맞아요. 훌륭하다. 네, 그래서 모든 욕망은 적절한 선에서는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나가기 때문에 김PD님 정말 많은 책을 읽잖아요. 제가요? 책도 읽고 팟캐스트도 들으면서 정보를 계속 쌓고 그것을 편집, 재조합 하시잖아요. 그걸 좋아하시고. 네, 다행히도.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되게 놀라고. 어떻게 저것과 그건 뭐 저거를. 별로 저한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죠. 중요하진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연결했지? 그게 이제 본인의 욕망과 관련이 있는 거죠. 5번들의 욕망과. 그런데 그 욕망이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것이 왜곡해서 가게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갈까요? 그 욕망만 추구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죠. 5번은 쓸데없는 전문화로 왜곡됩니다. 쓸데없는 전문화와 전문화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예는 자주 들었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새우를 잡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새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5번은 일단 새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새우의 종류는 뭐가 있고 최적화된 새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그다음 그 새우를 잡기 위한 최적의 배는 무엇일까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새우가 이렇게 종류가 많았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그럼 그걸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우를 잡으러 가기로 했다가 그럼 새우 전문가 다윈이 되겠네요.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바로 쓸데없는 전문가로. 근데 약간 동의하지 않으세요? 김PD님 그래도 좀 균형을 많이 잡을 현실적인 인간이라. 네, 그러긴 하는데 6번 날개 많이 쓰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정도 체력과 그 정도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저는 그게 쓸데없는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학자가 될 수 있죠. 학자가 되려도 현실에 나와서 뭘 발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것까지 안 한다. 그것까지 안 하면 이제 쓸데없는 전문화. 히키코모리.
나만 즐기는. 네. 오타쿠처럼. 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하긴 해야 돼.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궁금한 걸 파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부조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런 힘들죠. 네네. 근데 욕망의 왜곡들로 갔을 때 사실 저 아래서 알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아. 아는데도 그거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이제 욕망의 왜곡인 거죠. 아직 네. 그 정도로 파본 적은 없네요. 안타깝게도. 슬프네요.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파보고 맞아요. 싶다. 파고 네. 싶어요. 정말 남들이 보면 쓸데없는 거를 네. 저 캐나다에 호수변에 앉아서 오두막에서 쓸데없이 파고 싶어 파는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피디님 그런 게 또 뭐 꿈이에요. 조용하게 책 읽고 있다거나 이런 게 꿈이니까 타인들이 보면 되게 쓸데없는 거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로마인 이야기 몇 번 읽으셨다 그랬죠? 그거는 제 필요해서 읽은 거고 저보로 정말 쓸데없는 쪽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상한 데로 갈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볼 때는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 경지까지 가 계시긴 해요. 네.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게 5번이니까요. 5번 인증. 네. 그렇습니다. 자, 내부로 외부로 해서 저희가 번호를 항상 번호의 양끝 편을 먼저 하고 중간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7번을 가볼게요. 네. 외부로 가는 분. 이분은 욕망을 어떻게 할까?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 간절해요. 그거야 뭐. 인간은 다 그렇지만 맞아요. 이분은 더해요. 내면의 고통을 보기 싫기 때문에 행복한 걸 찾아가죠. 이게 항상 그렇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 단어 하나 갖고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맞아요. 강도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도,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완벽함의 정도가 서로 다 다르듯이 다 다르죠. 행복도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7번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 욕망은 뭐냐면 인생사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뭐 행복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 중에 행복만 보고 싶은 거가 Life is 욕망이에요. difficult. 인생은 고다를 네. 거부하고 싶으시겠다.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네, 그게 5번은 이제 인정하고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너무나 인정하죠. 네. 네. 그래서 7번은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면은 그곳을 떠납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외부로 떠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다 좀 지루하고 뭔가 비전이 없는 듯하면 금방 다른 곳을 눈을 돌리고 그곳에 가서 또 금방 적응하고 재밌어하고 하지만 이 내면에 항상 내 고통은 보지 않는 게 잠재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무의식에서 느끼거든요. 이게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풀밭이 더 반짝여 보인다? 다른 곳에 있는 집이 더 멋있어 보인다? 이게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벗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어떤 분야의 그 비전이 없어졌을 때 다른 네. 분야로 넘어가는 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과 네. 그냥 내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고 이랬을 때 변화를 시도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 도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은 읽으면 좋을 책이 One Thing. One Th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되거나 뭔가 성과를 내려면 한 분야에서 좀 비비고 어려워도 참고 거기서 그걸 한번 뛰어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피벗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저쪽이 비전이 커서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으나 내가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얼만큼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괴로운 게 싫어서 옮기는 거랑 그것과 다르죠. 저쪽이 훨씬 더 큰 비전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물론 객관성이라는 것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주관적이긴 하지만 내가 네. 뭐 알아보고 해서 네.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저쪽에 더 비전이 있어 보여서 넘어가는 거는 그럴 수 있으나 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넘어가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꾸 그게 보여요. 제가 하는 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도 원래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더 심한 거죠. 심하다. 그러니까 강도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항상 모든 환경이 다 새롭잖아요.
근데 나 저거 배우고 싶어 친구 하니까. 그래서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해갖고 가서 좀 하다가 내 맘대로 손가락이 안 되면 나 이거 때려칠래. 이게 수시로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부모들은 그 아이한테 조언을 조금만 한번 어려운 걸 버텨봐. 한 1년만 버텨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때 그만두자. 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7번은 스스로한테 한번 가져보면 좋은 거죠. 네. 이거가 좀 재미가 없고 그 약간 물음표가 찍히더라도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를 7번 분들한테는 권한다. 네, 그걸 뭐 너무 장기간 평생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지루함을 느끼는 그 속도가 타인에 비해서 너무 빠르니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예, 이해됐습니다. 그 욕망의 왜곡이 광적인 도피거든요. 네, 내가 그냥 조금 싫으면 바로 딴 데, 바로 딴 데 이게 너무 이제 도파민 추구하는 그 듯하면 맞아요.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7번은 욕망의 왜곡이 그것이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내가 또 이게 싫고 저게 좋아지었네. 이게 너무 반복이 자주 되네. 이걸 좀 느끼면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369 같은 경우에 그 패턴 안에서 그 에너지를 쓸 때 본능형에선 내 뜻, 내 의지를 쓰지만 그걸 외부로 내부로도 아니고 모든 방면으로 힘을 쓴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2번은 외부로 가서 직접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4번은 내면의 특별함을 3번은 근데 그것과 다르게 뭔가 능력 있는 위로 내가 좀 더 잘해서 남들이 인정받기를. 그렇다면 6번은 7번, 5번, 6번 중에 이 사고형의 어떤 원하는 바는 미래를 난 준비하고 싶어. 미래가 준비 안 된 게 너무 불안해. 그걸 메꾸기 위해서 5번은 내 내적인 데이터를 쌓고 7번은 외부로 뛰어가서 준비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 6번 또 그것과 다르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내가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로얄티를 갖고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근데 어디에 있어도 이분들은 좀 그 인정이 여기가 안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느낌을 자꾸 못 받는 거예요. 이곳이 계속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6번이 가지는 욕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싶다는 욕망. 안전하고 싶어. 이곳이 내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곳이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이 친구가 영원히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꿈이죠. 네. 그런 그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적으로도 뭐 그 육체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막 높은 데 올라가면 너무 두렵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도 무섭고 새도 무섭고 높은 것도 무섭고 갇혀 있는 것도 무섭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은 편인 게 6번 유형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같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근데 그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믿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의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곳이 안전할까? 그래서 그 안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왜곡되게 되면 확신에 대한 집착. 진짜 여기서 해줄 거 맞아? 계속 묻는 거죠. 계속 묻다 보면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죠. 100%는 세상에 없으니.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불안한 거고 내 조직도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 성향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괜한 불안이구나. 내 스스로 내면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구나. 이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를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삶을 그냥 그 안전만 추구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이래도 괜찮다. 7번을 친구로 두면 되겠네요.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6번들이 진정한 7번들의 그 자유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진짜 자유한 게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너무 자유해 보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7번 날개를 가진 6번 분들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여요. 나 괜찮아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사실 내면에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다른 타인보다 불안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좀 스스로 들여다보는 조용한 시간도 좀 갖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걸 좀 인지하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 현재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욕구를 두고 살지 않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 좀 편안해질 텐데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번호는 너무 쉬워요. 내가 이렇게 훈수두기가. 맞아요. 근데 내 번호 건 내가 안 되거든요. 아까 김 PD님 말씀하셨다시피. 새우 잡으러 가려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번호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새우가 물까봐 무섭겠네요. 6번들은 새우 많은 곳에 이렇게 딱 스노클링하러 들어가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7번은 새로운 새우를 찾아서 떠날 것 같습니다. 재밌다 이러고 이제 새우들과 대화하고 새우와 네, 대화. 네. 네. 그렇게 이제 각 유형에 갖는 근본적인 욕망과 욕망의 왜곡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